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홈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태준 대리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변동성 장세 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부터 좀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는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최근의 흐름은 좀 어떤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우선 제가 준비한 표를 좀 보시면 네. 제가 우선 그 변동성 지표죠. 이제 코스피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투자 심리 나타내는 좀 지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제가 준비한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5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공포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공포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증시 방향도 상당히 좀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당분간은 좀 이런 양상이 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주봉이라든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공포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급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도 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그런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투자 심리라든지 그런 단기적인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변동성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딱 차트를 보니까 글쎄요, 워낙 들쭉날쭉해갖고 이거 좀 종잡을 수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어떤 대외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 변동성의 투자 심리의 중심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미국 시장금리 인상이라든지 엔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죠. 그리스 문제도 있고요. 대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그런 대내적인 문제들은 이미 이제 좀 몸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체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체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메르스가 또 어느 정도 또 발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그래서 이제 더 위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 심리가 좀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환율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금 엔저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이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심리적인 악재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심리적인 악재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숙달이 되면은 좀 안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지속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위축된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에 이제 충격을 줬기 때문에 과연 그 위축이 언제쯤 풀릴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숙제로 남아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은 공포는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이번 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좀 안정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어떤 부분은 이제 메르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이번 주 안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국면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해 주셨고요. 반대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좀 크고 최근에 좀 워낙에 좀 이 달러 강세나 여러 가지예요. 엔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변동성을 좀 크게 할 만한 요소들로 좀 계속해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 일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때문에 증시의 어떤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면서 지금 대비를 하기보다는 이 같은 시장 속에서 어떤 대안책을 찾는 게 우선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시장을 그럼 우선 어떻게 좀 보시는지 예상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그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제 일봉이라든지 주봉 차트를 보면 전혀 방향성이 안 나옵니다. 전혀 방향성이 안 나오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힌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기존에 지지하고 있던 박스권 상단을 뚫고 한번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그 전고점이 2100선, 2170선을 또 못 뚫고 다시 내려오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로 봤을 때는 1차
지지 저항선 뚫고 올라갔지만은 2차 저항선은 뚫고 올라가지 못했다. 따라서 위에서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 현 시점은 단기적 아니면 중장기적 모든 관점으로 크게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2050에서 2180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정말 좀 길게 보신다면은 저는 뭐 1900선까지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 위로 봤을 때는 한 2060선. 그러니까는 지금 뭐 한 주 한 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겠지만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 포트에 이제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약간 좀 편입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 지수가 하락을 해서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런 변동성,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서는 인버스도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박스권 이제 관점으로 다가가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이 레벨 범위가 넓어요. 1960선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열어놓으신 상태입니다. 앞서서 이번 주 내로는 이제 메르스 어떤 공포도 어느 정도 잠재워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번 주 또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11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제 쿼드러플 워칭데이가 또 잡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심리적인 부분들이 워낙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투자 심리를 좀 어느 정도 좀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좀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쿼드러플 워칭데이 때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을 좀 순매수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한 다음에는 다시 재반등의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까지 우리가 좀 같이 짚었는데, 앞으로 좀 이제 투자 전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우선 종목에 대한 뭐 향후 성장성을 보기보다는 우선은 지금 현 시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기술적 반등으로 우선 단기 매매, 즉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 지금 메르스타트라든지 이제 목요일 날 오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격이라든지 신규 매수보다는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있다 했을 땐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우선은 현금 확보를 하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조정이 왔을 때 신규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매수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때마다 또 이렇게 차익 실현이 될 때마다 그걸 이제 현금화를 해서 또 다음 투자를 노려보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지런한 관점들이 좀 필요하다는 게 투자 전략이네요. 네,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양태준 대리가 단기적인 지지선을 2000포인트, 2050포인트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이 매수 관점도 같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